안녕하세요. 옛날 영상이에요. 국제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 했었던 거고, 국제사회에서 변호사로서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특강입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여러분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아주 훌륭한 분들만, 아주 엄선한 학생들만 여기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자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 슬라이드 시작해 주세요. 제가 아직 회사에 있어가지고 회의 지금 하나 막 마치고 들어와서 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다국적 기업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본사는 뉴욕이랑 이스라엘에 있는 100년 넘은 기업입니다. 한국 법인의 법무팀장이면서 준법감시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페퍼다인 로스쿨에 전액 장학생으로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공유하고 싶은 경험 중에서 좋은 경험인데 그 헤이그 컨벤션에서 유럽 밖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최초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었고 미국 로펌에서 잠깐 일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한인 변호사 협회라는 큰 단체가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서 변호사로서 일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만드신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하는 해외 진출 청년 변호사 아카데미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나왔고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볼륨을 최대한 낮춰주시고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예쁜 성이 보이죠? 이 성이 되게 오래돼 보이지만 이제 모던 시대에,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진 영상이 시작되네요. 새로 만들어진 평화궁이라고 불리우는 궁이에요. 보통 영어로 말하는 게 많이 익숙하거든요. 피스 팰리스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평화궁이라고 하는데 불어 혹은 네덜란드어 혹은 뭐 영어 요렇게가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스 팰리스라고 많이들 부르고요. 요 피스 팰리스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은 요 피스 팰리스가 그 유럽에 가보신 학생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영국에도 유명한 궁이 있고 런던에도 있고 뭐 미넨에도 있고 뭐 함부르크에도 있고 아름다운 성들이 많은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건설된 궁 중에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불리는 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궁이에요. 요 궁에서 그 영상이 자꾸 끊기나 봐요. 지금 보이시는 요 분들이 요 궁에서 일하시는 판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궁은 건물이고 이 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 그걸 판단하는 판사님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또 기업 간의,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이라는 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재판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궁이에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아름답고요. 아름다운 이유가 각국에서 그 기증받은 보석들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럼 그 나라들이 왜 기증을 했냐면 평화를 같이 뭔가 이루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가지가지 보물들을 기증을 하고 그 보물들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헤이그 아카데미라는 그 국제법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교육 수준이 높다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변호사들이 같이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걸 꼽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워킹 랭귀지는 두 가지입니다. 영어 아니면 불어예요. 그래서 불어가 네이티브인 사람들은 요거 영어로 꼽고 있고, 영어가 네이티브인 사람들은 요거 불어로 할 때 요거를 꼽고 있습니다. 가장 국제법에 관련된 책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변호사분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쓴 책들도 여기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엄청 반갑죠. 물론 영어로 써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우 스튜던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변호사가 되거나 법 관련한 일을 하시면 여기 이 학교에 지원해서 가실 수 있고, 또 피스팰리스는 유럽 여행 가셨을 때 한번 투어를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우니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제법이란 뭔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국제법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국제법? 국제법이 그러게 뭘까?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딱 부러지게 뭐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제법,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국제 변호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국제 변호사야. 근데 그게 사실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국제적인 일을 하는 변호사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국제적인 일에는 뭐가 있을까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볼 만한 그런 얘기로는 공공기관, 공무원, 요런 말 들어보셨죠? 공짜가 들어가는 거는 국가, 정부가 개입되는 일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보통 공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제공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국제공법에는 그럼 누가 나서서 그 메인 플레이어가 될까요? 정부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수석이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죠. 둘이서 무슨 악수를 한다거나 둘이서 약속을 한다거나 우리 이렇게 할래? 하는 그런 얘기를 국제공법이라고 해요. 즉 정부 간의 약속을 말해요. 정부 간의 약속에 대해서 국제기구로서 참여해서 나쁘게 말하면 참견하고 좋게 말하면 도와주고 조율해주고 이런 기관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유엔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국가 간의 합의, 국가 간의 다툼을 좀 조절하는 거, 국가 간에 협력하는 걸 도와주는 거, 이런 거에 관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법 말고 국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사법에서 대표적인 걸로는 지금 제가 사법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으로는 기업,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휴대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휴대폰 있으신 분들 중에서 삼성 쓰는 분들도 있고 애플 쓰는 분들도 있죠. 저도 애플 오랫동안 쓰다가 최근에 삼성 써보고 있는데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애플이랑 어떤 분쟁이 있다거나 삼성이랑 애플이랑 어떤 계약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공짜가 빠진 사람들, 공짜가 빠진 아이들끼리 악수하고 우리 잘해보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여하는 게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왠지 아시죠? 애플은 미국에 있고 삼성은 한국에 있으니까 국내가 아니겠죠? 국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엔처럼 국제사법 영역에서도 관여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이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제공법을 보고 국제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점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사회 진출할 영역이 엄청 넓어지고 있거든요. 국제사법에 관련한 국제기구로는 헤이그 컨퍼런스 온 프라이빗 인터내셔널 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인턴을 했던 기구가 여기고, 여기는 사실 UN보다 훨씬 오래된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두 덩어리가 국제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은 양쪽 다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국제공법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뉴스를 볼 때 FTA가 협상이 됐습니다. 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바로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FTA는 여기 계신 분은 영어를 엄청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하면 Free Trade Area, Free Trade Agreement, 그걸 FTA라고 부르고,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해서 우리 약속을 하자. 네가 자동차 얼마에 팔고 세금은 얼마에 매기는 걸로 하자. 그럼 우리는 쌀을 얼마에 수입하고 얼마 세금을 하는 걸로 할게.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다루는 국제기구가 유엔하고 관계되겠죠. 이건 국제공법이니까요. 정부 간의 약속, 그걸 다루는 걸 WTO라고 합니다. WTO의 full name은 World Trade Organization이고, 보통 우리나라 뉴스에는 WTO가 이렇게 나오고요. 한국말로는 세계무역기구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판사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판사라고 얘기했지만 중재인이라고 해서 판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심, 2심 나눠져 있고 거기에 공부 많이 하시고 경험 많이 쌓으셔서 판사 혹은 중재인이 되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정부를 대리하는 WTO 전문 변호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WTO 전문 변호사는 굉장히 수가 작아요. 하지만 엄청 재밌죠. 왜 수가 작냐면 정부를 대리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부는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명이잖아요.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에 그 수는 작지만 전문성이 굉장히 높죠. WTO 안에서 전 세계의 그 많은 정부들이 WTO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WTO 안에서 모범 사례라든가 아주 리딩 케이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나라가 많이 만들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이 많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WTO 관련해서 책 교과서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관련된 판례가,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법원에서 만든 결정이거든요. 법원에서 만든 결정 중에서 굉장히 신기하다, 변호사들이 너무너무 똑똑하다, 그런 사례들은 다 한국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정말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변호사님들이 똑똑하고 한국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 영역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일 같은 거를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기업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기업에서 이제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이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이랑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한다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있으신 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휴대폰을 처음 사면은 휴대폰을 막 동의를 하라고 해요. 동의를 해야지 이게 넘어가서 나중에 휴대폰이 결국에 세팅이 되잖아요. 내가 동의를 안 하면은 안 넘어가지니까 거기 깨알같이 뭐가 엄청 많이 써있고 나는 그냥 사실은 읽어보지도 않고 막 동의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계약서예요. 여러분하고 휴대폰 회사하고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화면 맨 밑에 Terms and Conditions 그런 말이 써있고 그걸 눌러보면 엄청나게 깨알같이 많은 말이 써있어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하고 구글 간의 계약서예요. 네이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다루고 관리하고 법적으로 조언해주고 기업이 법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게 너무너무 많죠.
또 하나는 요즘에 어쩌면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는 국제 M&A. 국제 M&A라는 거는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한국 회사를 대리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사거나 뭐 브라질에 있는 어떤 회사 어디에다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런 걸 보고 국제 M&A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여러분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엄청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도 엄청 재밌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뭐 그냥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어요. 왜냐면 변호사 수가 좀 조금이고 변호사들이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요즘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다양한 협상을 하고 큰 기업과 큰 기업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변호사로서 재미있게 활동하고, 다양한 걸 해보고,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 요걸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변호사가 돼야 되나, 영국 변호사가 돼야 되나, 한국 변호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국제 변호사라는 게 따로 있나, 나는 어떤 변호사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멋있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국제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국제 변호사 해야 되겠다. 좀 되게 멋있어 보이네. 국제 사회에서 변호사 하는 건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제 변호사라는 자격증은 없어요. 변호사로서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인 일을 하면 국제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저는 국제 변호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어떤 변호사협회 회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변호사거든요. Korean bar, 그러니까 영어로는 I'm a member of Korean bar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bar라는 게 변호사 협회를 말해요. 뭐 제가 만약에 영국 변호사면은 뭐 I'm a member of English and Wales bar 이렇게 말을 하고 미국 변호사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member of United States 이런 게 없어요. 걔네들은 주별로 bar association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I'm a member of New York bar, I'm a member of California bar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해서 변호사가 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해서 변호사가 돼야 될까?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된다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변호사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문화가 이렇고 법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을 적용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법을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짜놓으면은 상대방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우리 법원은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검찰은 보통 이럴 때 며칠 만에 무슨 문서를 달라고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실력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다. 혹은 뭐 영국에 있는 한국 변호사다. 그러면 그런 게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정말 내가 최고로 너무너무 실력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싶냐를 생각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교육 쭉 받으실 예정이시면 한국 변호사도 무척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 변호사 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변호사님들이 영어를 잘 안 해서 그랬어요. 옛날에도 잘하신 건 맞는데 한국에서는 말 없는 게 왠지 말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판사님, 변호사님들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영어로 말하는 거를 잘 못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변호사들이 어영부영한 미국 변호사들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님들 중에서도 한국 판사님들인데 미국에서 잘하신 분들, 영국에서 잘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죠. 난 영어 엄청 잘하는 강점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한국에서 판사가 되겠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말했는데 국제 변호사가 될 때, 국제사회에서 법 전문가가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사실 영어예요.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제 보스가 미국 변호사님이었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거의 제일 유명하신 그 분야에서는 1등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일을 열심히 도와주다가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변호사님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로 그러시더라고요. 선, 네가 한국 사람이면 영어를 잘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봐. 네가 일본 사람이면 영어는 잘해야 돼. 그럼 네가 중국 사람이면 어떨까? 영어를 정말 잘해야 돼. 자, 그럼 네가 독일 사람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영어를 잘해야 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보스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가 미국 사람이면 어떨까? 영어를 정말 잘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농담이었어요. 그 농담이지만 아주 뼈 있는 농담이죠. 여러분, 영어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더더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그렇고 공부는 특히 법조인이 되면은 공부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저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쓰는 방법이고 제가 어렸을 때도 썼던 방법이에요.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영어를 잘하려면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어를 제가 싫어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어를 못했죠. 영어를 못하면 못하는 만큼 세계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영어를 잘하면 잘하는 만큼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법 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면 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게 나타났어. 예를 들어 이 영어 책이 너무 재밌어서 난 이걸 읽었는데 이 책은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한테 말해야 될까요? 엄마, 내가 어제 이선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된대. 싫어하는 건 하지 않아도 된대. 자, 맞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싫어하는 걸 그럼 좋아하게 어떻게 만들까요? 좋아하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요. 어제 싫어했던 게 조금 좋아져요. 믿을 수가 없죠? 진짜예요. 내가 A라는 책은 좋아하고 B라는 책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A라는 책을 한 5번 읽잖아요. B라는 책을 보잖아요. 좋아하게 돼요.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쉽고 재밌고 좋은데 이거는 왠지 좀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러면 쉽고 재밌는 걸 한 3번, 4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지루해지고 어려웠던 게 갑자기 재밌어져요. 믿을 수가 없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돼요. 꼭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자꾸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래요. 싫어하는 거는 싫을 때 억지로 하면 잘 안 들어와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서 싫어하는 거를 자꾸 해야지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그 대신에 좋아하는 걸 여러 번 해봐요. 어느 순간 그게 좀 심심해져요. 그 다음에 옮겨가는 거예요. 어저께 좀 지루했던 걸로. 그게 재밌어져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내가 분명히 작년에 이게 되게 어려웠고 좀 지루했다? 근데 내가 그걸 또 3-4번 해보잖아요? 그게 쉬워지고
그 다음 단계 것들이 좋아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꼭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영어도 아니고 반복도 아니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자, 집중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 말을 지금 잘 믿으셔야 돼요. 이 지구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천재들이 왔다 갔잖아요. 뭐 아인슈타인도 왔다 갔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음악가도 왔다 갔고 물리학자도 왔다 갔고 법조계에도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본인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 말을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나는 뭐 하지? 난 어떻지? 나는 별로 안 똑똑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 꼭 아셔야 돼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질문 같은 게 뜨는데 요 질문을 부분의 질문들이 어떻게 더 제가 답을 재밌고 더 해드려야 이제 되나요?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리고 그 진행되는 질문들도 걸까요? 지금 시간이 꽤 길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학생들의 목소리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는 이렇게 동의 없이 함부로 송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다시 보니까 저도 되게 재밌네요. 이상 댄스 유튜버가 되고 싶지만 안